반갑습니다.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입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에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정보들과 그 수혜주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영상 하단에 좋아요 버튼 그리고 댓글 꼭 부탁드리고요.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2024 급등이 기대가 되는 AI 반도체 첨단 패키징 자료집 100%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하시고 해당 자료집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바로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항암신약 HLB FDA 임상 기대감에 7월 다시 한번 상한가가 연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HLB 다음으로 제약바이오 대장주 여러분들이 이 기업을 주목하셔야 되겠습니다. HLB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간암치료제 5월에 FDA 임상 불발이 됐었는데 최종 허가에 재도전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 재도전이 진행이 되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HLB 쪽에서 임상이 지연이 되는 것은 불가피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원래 이 HLB 쪽에 간암치료제 쪽이 국내 1호 항암신약 FDA 허가 받는 1호 기업이 되는 것이 아니냐 기대감이 있었지만 이 기회는 넘어가게 됩니다. 누가 가져가게 되느냐? 유한양행이 가져가게 된다. 유한양행 같은 경우 8월 폐암치료제 FDA 발표가 임박이 되고 있겠고요. 현재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FDA 허가 확률을 70% 이상으로 매우 유력하다라고 이제 전망을 하고 있겠습니다. 현재 지금 유한양행의 이 FDA 임상과 비교군이 되는 경쟁의약품 아스트라제네카의 티그리소 연간 매출이 60억 달러에 이르게 됩니다. 이 부분을 제끼고 현재 지금 유한양행이 진행을 하고 있는 임상이 티그리소 대비해서 훨씬 더 좋은 그런 이제 약효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임상을 토대로 티그리소를 제끼고 세계 1위 폐암신약 등극 기대감에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항암신약 기대감입니다. HLB가 3일 간암치료제 FDA 임상 재심사 신청서 제출 권고를 받게 되었다. 그러니까 FDA 쪽에서 너네 이제 추가적으로 서류가 보완을 해달라라고 이제 5월 달에 연기를 하게 되면서 관련된 기업들이 2연 하한가 마이너스 70%가 이제 날아가게 됐었죠. 그리고 나가지고 HLB 쪽에서 그때 당시 때 이제 해명을 했었던 자료 같은 경우도 우리 잘못 아니다. 이거 지금 굉장히 이쪽에서 지금 이제 보안 요구 같은 경우는 FDA 쪽에서 진행을 하는 보안 요구 같은 경우는 최종 임상 단계에서 40~50% 정도는 받는 그런 부분이고 특별할 것이 없다. 그래서 지금 이번 같은 경우도 FDA 쪽에서 추가적으로 요청을 하는 보안 서류 같은 경우는 없었다라고 이제 밝히게 됐었고요. 최대 지금 6개월 내에 FDA 최종 허가가 결정이 되게 된다. 그래서 3일 HLB 그룹주 상한가 급등이 폭발적으로 나타나게 됐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이제 4월, 5월 HLB 관련된 영상들 찍어 드리게 되면서 이 HLB를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신규 진입 포인트로 놓고 보시는 분들은 이 임상 이후로 급락이 나와준다라고 했을 때 담으시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최근까지도 60%, 70% 관련된 기업들 급등이 나타나고 있겠습니다. 현재 지금 바이오 업계 관련자 관계자들 같은 경우는 5월 임상 실패의 주요 원인으로 현재 지금 사측에서 언급을 하는 CMC 문제 같은 경우는 아니고 주요 임상 지역의 문제를 꼽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이제 핵심 임상 지역으로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병원 쪽의 임상 사이트가 지금 실사가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번에 HLB의 간암치료제 임상 3상의 피험자의 82.7%가 동양인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 FDA 같은 경우는 북미 지역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동양인 위주의 이런 임상 같은 경우는 불안감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머지 10몇 %의
백인들 중에서 이 백인 임상 허가가 가장 이제 많은 부분이 러시아 쪽과 우크라 병원이 핵심 임상기관으로 지금 지정이 돼 있는 상황인데, 얘네가 지금 전쟁을 하게 되면서 여행 제한 국가가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FDA 쪽에서 이걸 지금 실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FDA 최종 허가가 진행이 되게 된다라고 했을 때 HLB 사측에서는 이거 그냥 뭐 서면으로 해줄 수가 있는 거 아니냐, 굳이 너네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병원에 직접 가야 되느냐라고 언급을 하고 있겠지만, 이 최종 허가 단계에 있어서 특히나 지금이 핵심 임상기관이기 때문에 핵심 임상기관 같은 경우는 FDA가 실사가 필수 요건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HLB 쪽의 CRL 쪽에서도 해당 부분 같은 경우는 적시가 되어 있었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최악의 상황으로 진행이 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될 수도 있고요. 만약 끝나게 됐다라고 했는데 그 병원에 갔는데 해당 임상 데이터가 남아있지 않을 수도 있을 가능성 같은 경우도 있겠죠. 러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크림 반도 그쪽을 넘어서 우크라이나 영토 추가 점령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사실이 신약 개발 과정에 있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렇게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많이 없었는데, 러시아가 지금 이렇게 전쟁이 진행이 되게 되면서 HLB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최악 같은 경우는 이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쪽의 임상 기관이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백인들 대상으로 최악으로는 임상, 그러니까 3상을 백인들 대상으로 작게 재임상을 진행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임상 3상 같은 경우는 평균 3년 4개월 정도 걸리게 되는데 일부로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는 걸리지 않을 거고, 여기서 대충 한 1년 정도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 FDA가 해당 임상을 받고 나서 허가를 할 수가 있는 2개월에서 6개월 정도 포함을 하면은 최소 지금이 임상기관을 추가를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1년 8개월까지 걸릴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겠죠. 현재 러시아 전쟁 장기전 양상이겠고요. HLB 간암신약 최종 허가 같은 경우는 확실히 이 부분 때문에 불확실성이 있을 수가 있겠다. 이미 지금 HLB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나가지고 상한가가 나왔기 때문에 신규 진입 포인트로서는 맞지가 않겠다라고 이제 언급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국산 항암 신약 FDA 허가 1호 아직까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뭐 SK 바이오팜 쪽의 뇌전증 신약이라고 하던가 여러 가지 이제 우리나라 의약품이 FDA 쪽에 승인을 받은 적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대 지금 시장인 항암 신약 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단 한 번도 뚫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에 HLB 임상이 차질이 빚게 되면서 유한양행의 폐암 신약 이 레이저티닙이 1호 등극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입니다. 올해 8월이 이제 최종 허가 여부 결정이 되는 구간이겠고요. 세계 1위 빅파마인 존슨앤존슨과 병용 임상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지금 해당 이 임상 같은 경우는 FDA 쪽에 우선 심사 대상으로 선정이 되었고요. 우선 심사 대상 같은 경우는 한 3개월, 4개월 정도 내에 결과가 굉장히 빠르게 나오게 됩니다. 이 부분이 선정이 되게 된다라고 했을 때 5년 내에 매출 10억 달러, 블록버스터 신약의 연간 매출을 기록을 하는 역대급 신약이 탄생을 하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지금 이 유한양행 쪽이 도전을 하고 있는 폐암 신약 쪽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경쟁자가 키트루다. 세계 1위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이 항암 신약 머크의 키트루다 같은 경우는 사실 이 EGFR 변이가 없는 비소세포 폐암 대상으로서 거의 완치까지 기대를 할 수가 있는 혁신적인 효과를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EGFR 변이다라고 하는 게 암세포를 무한히 성장을 시키는 여러 가지 단백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변이가 있는 폐암 같은 경우는 키트루다가 쓰이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 변이가 있는 폐암 쪽에서는 블록버스터 약물이 아스트라제네카 쪽의 표적 항암제인 타그리소라는 지금 이제 의약품이 있을 수가 있겠죠. 이 EGFR 변이 같은 경우는 미국 쪽에서는 10에서 15%, 아시아에서는 폐암 환자 중에 40%, 50%가 EGFR 변이이기 때문에 사실 키트루다가 아시아 지역 환자들에게는 잘 쓰이지를 않는 상황이죠. 굉장히 가장 흔한 폐암
타입 중에 하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이 EGFR 변이 환자들 대상으로 타그리소를 지금 이제 투약을 하게 되는데, 당장 이번 주에 인제 여러분들에게 항암신약 관련된 영상 찍어 드리게 되면서 표적 항암제의 이제 부작용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바로 내성입니다, 내성. 이 표적 항암제, 2세대 항암제 같은 경우는 초반에는 뭔가 완치될 것 같은 희망감에 엄청난 약효를 보여주게 되는데, 암세포가 한 100%가 있다라고 하면은 한 50%는 표적 유도탄을 받아 가지고 사멸이 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면역을 가지고 있는 나머지 50% 같은 경우는 전혀 효과가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은 50%이 암세포가 살아남은 이후에 그다음에 얘가 또 커지게 되면서 이 항암 신약에 대해 가지고 내성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타그리소를 EGFR 변이가 있는 환자들에게 투여를 하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재발 환자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요. 이 재발 환자 같은 경우는 키트루다도 안 먹고 현재 타그리소도 안 먹고 마땅한 치료 옵션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 환자들 대상으로 키트루다 같은 경우도 이 EGFR 변이가 가장 흔한 폐암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뚫으려고 했겠죠. 근데 이제 작년에 임상을 실패한 상황이다. 세계 1위 항암 신약인 키트루다도 뚫지 못한 게 EGFR 변이 비소세포 폐암 환자겠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타그리소 재발 환자 대상들로 뭘 해야 되느냐, 이중항체 신약 적용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유한양행이 진행을 하고 있는 레이저티닙, 얘가 이제 타그리소와 비슷한 지금 이제 표적 항암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더해서 존슨앤존슨의 아미반타마, 얘가 이제 EGFR 변이에다가 CMET 변이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이중항체 신약이죠. 이거를 이제 짬뽕을 해가지고 병용 투여를 하게 되니까 현재 지금 표준 치료제인 타그리소보다 무진행 생존 기간이 30%가 높여지게 되겠다. 지금 타그리소 같은 경우는 글로벌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의 최대 매출처가 되겠습니다. 연간 매출 6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8조 이상 발생을 하게 되면서 매출 비중 같은 경우는 10%를 훌쩍 넘어가는 가장 중요한 신약이다라고 하는 거겠죠. 아스트라제네카의 시총은 300조가 되게 됩니다. 근데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시총이 6조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반영이 되게 된다라고 했을 때 현재 시총이 너무너무 싸진 그런 상태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죠. 사실 시총 차이는 날 수밖에 없겠죠. 유한양행은 통과 기대감이 있는 거고,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이미 통과를 해서 대규모 매출들이 발생을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겠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유한양행 쪽에서 통과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부분에 있어서 기대감이 크게 나타나고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유한양행의 레이저틴이 FDA 허가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면은 즉시 제품을 대규모로 생산을 할 수가 있는 계획들을 세우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로 판매가 될 수가 있는 레이저티닙의 물량을 유한양행의 자회사가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어요. 기술 이전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이거 생산을 우리들이 할게. 그럼 이쪽에서 생산을 하는 매출이 대규모로 발생을 할 수가 있겠죠. 이미 관련 시설 증설을 해놓은 상황이겠고, 생산량은 현재보다 10배 이상으로 확대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레이저 티닙 쪽의 매출 같은 경우는 만약에 10조가 발생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유한양행 쪽으로 로열티 같은 경우 10% 1조가 오게 된다. 여기에다가 더해서 자회사 생산을 해주는 이 CMO 매출까지 기대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이 레이저티니의 FDA 승인 이후로 표적 항암제, 면역 항암제, 이중항체 치료제 같은 이 신약 개발을 다수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지금 이제 이 레이저티닙 쪽에서 승인 확률 같은 경우는 모건 스탠리 쪽에서 대략적으로 70%, 최근 들어가지고 해당 확률을 이거 거의 확률 100%입니다 라고 이제 모건 스탠리 쪽에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이 승인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해당 부분이 또 이제 사실 HLB가 임상 과정이 진행이 되는 과정이 있어서 좀 논란이 되었었던 부분이,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판매가 들어가야 되는 이 간암 치료제 1차 치료제 베스트 인 클래스 신약에 중국 기업이 껴서 되겠느냐, 이 정치적인 고려가 된 것이 아니냐라는 의문들이 좀 있었습니다. HLB가 이제 아무래도 중국 항서제약 쪽과
병용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유한양행의 레이저 티닙 같은 경우는 세계 1위 지금 이제 이 의약사인 빅파마 존슨앤존슨과 진행을 하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임상 기대감이 높은 지점이다라고 이제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과 함께 관련된 종목들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스코텍입니다. 첫 번째로 이 유한양행과 레이저 티닙을 공동 개발을 한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 레이저 티닙의 원천 기술이 오스코텍 쪽에서 있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레이저 티닙이 유한양행이 오픈 이노베이션, 그러니까 다양한 제약사, 이 유한양행은 대기업이기 때문에 얘가 이제 자본력을 통해 가지고 너네 우리 뭐 혁신적인 신약이 있으면은 우리가 돈 대줄 테니까 한번 개발해봐 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 행사를 자주 엽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오스코텍이 참여를 하게 돼가지고 우리 레이저 티닙 있는데 한번 봐주세요 했더니, 야 이거 너네 끝내주는데 이거 우리한테 넘겨 하고 이제 기술 이전을 해준 그런 상황이겠죠. 지금 현재 유한양행과 레이저 티닙을 공동 개발하는 상황에 있어서 얀센의 로열티를 유한양행과 6대 4로 나눠 가지게 됩니다. 현재 지금 증권가 추정으로는 1조 이상을 오스코텍이 가져갈 것이다 라고 이제 추정이 되고 있고요. 현재 지금 유한양행의 시총과 오스코텍의 시총을 비교해 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 레이저 티닙 효과 같은 경우는 사실 유한양행보다 오스코텍 쪽으로 수입에 대한 그런 부분이 훨씬 더 진하게 진행이 될 수가 있겠죠. 모건스탠리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번 레이저 티닙 병용 임상 FDA 승인 확률 70% 이상으로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겠고, 올해 매출 10배 급증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 20% 이상의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겠다. 마지막으로 파로스 아이 바이오입니다. AI 기반 신약 개발 플랫폼을 지금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데, 해당 플랫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다양한 이제 뭐 단백질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향후 유망한 후보 물질들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라고 추론을 하는 거예요. AI 기반 프로그램들이. 그래서 지금 이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클래스 저의 후보 물질을 발굴을 하게 되면서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오스코텍처럼 이 유한양행의 오픈 이노베이션 쪽에 참여를 하게 되면서 해당 의약품을 레이저팀처럼 유한양행과 공동 개발에 나서게 된 그런 상황이겠습니다. 지금 이 클래스 같은 경우는 암세포를 증식시키는 유전자를 촉진시키는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이 클래스 저해 후보 물질을 제2의 레이저 티닙으로 키우겠다라고 이제 지목을 한 상황이겠고, 이 AI 신약 개발 플랫폼을 엔비디아 신약 개발 프로그램 쪽으로 참여를 하게 되면서 해당 부분의 협력 같은 경우도 부각이 되었다는데, 원래 얘 같은 경우는 제약 바이오 쪽으로 부각이 되어야 되겠다.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과 함께 관련된 종목들도 체크를 해봤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4 급등이 기대가 되는 AI 반도체 첨단 패키징 투자 자료집 100%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기적으로 이런 투자 자료집 나눠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해당 자료집들 통해 가지고 50% 이상 급등한 종목들 많이 적중시켜 드렸죠. 이번 자료집 같은 경우도 해당 자료들 현 시점에서 중요한 첨단 패키징 투자 포인트들과 관련된 종목들 지금 전부 다 정리해 드렸으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무료 자료집이니까 구독자분들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받아가실 수가 있는지 바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핸드폰에 구글 플레이 스토어 있을 겁니다. 카톡 같은 어플 설치할 때 다들 들어가 보셨을 거예요.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앱스토어 들어가시면 되고요. 들어가셔서 검색창에 급등 타이밍 이렇게 치시면은 이렇게 생긴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를 하는 게 나오게 됩니다. 설치하는 것도 100% 무료고요. 안쪽에서 어떤 버튼을 눌러도 과금되는 거 전혀 없으니까 안심하고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급등 타이밍이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투자 관점을 제시해드리고 있는데, 당일 급등할 것 같다라고 하던가 상한가 그 이상 기대가 되는 종목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제시를 해드리는 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드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장소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꼭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설치하시고 이용하시기 전에 무료 아이디 가입만 하시면 되는데, 이거 아이디 가입하실 때 같은 경우도 핸드폰 번호 이런 거 개인정보 하나도 안 쓰셔도 되게 다 설정을 해놨습니다. 안심하고 가음되는 거 없으니까
안심하고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플리케이션 이제 설치하시고 들어가시면요. 아래쪽에 테마 차트 분석이라고 있어요. 여기 누르시고요. 그러면은 위쪽에 별표 치고 첨단 패키징 자료집이 있습니다. 여기 누르시고요. 그럼 아래쪽에 좀만 내려 보시면요. 첨부 파일 여기 누르시면은 무료로 받아가실 수가 있게 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 급등 추천주 게시판을 통해서 당일 급등이나 상한가 그 이상 기대되는 종목들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매일매일 종목들 체크하실 수가 있는데 당장 지난주에 올려드렸었던 한선 엔지니어링 하루 이틀 만에 10% 이상 급등, 같은 주간에 이제 찍어 드렸었던 콜마홀딩스 같은 경우도 한 이틀 정도 만에 20% 이상 급등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당일 급등부터 상한가 그 이상 기대되는 종목들, 당장 이제 오늘 찍어드린 종목 같은 경우도 한국 BNC 찍어드려 가지고 당일 하루 만에 20% 가까이 급등이 나타나게 되었죠. 이런 식으로 당일 급등 상한가 기대되는 종목들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증권투데이 게시판에서는 장 시작 30분 전에 단타 관심주를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매일 아침에 자료집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미국 증시, 글로벌 증시 장 시작 전 체크포인트, 그리고 당일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단타 관심 가지실 만한 내용들 이렇게 올려드리면은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100만원, 200만원 단타니까 너무 부담 안 되시는 선에서 투자를 하셔서 하루에 한 단타로 5만원, 10만원 벌어가 본다 느낌으로 접근을 하시면은 매일 아침에 재밌게 단타 참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매일 아침 증권투데이 게시판 놓치지 마시고요. 테마 차트 분석 게시판에서는 핵심 자료집뿐만이 아니라 급등이 유력할 것으로 기대되는 테마주 종목, 업종, 섹터들도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시청해주시는 투자자 여러분들의 실전 계좌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가 있는 주요 정보들 드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나가시기 전에 영상 하단에 좋아요 엄지척 버튼, 댓글 남겨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꼭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좋아요 버튼, 댓글 하나하나가 급등 타이밍에게 정말 큰 도움 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 누르시면은 급등 타이밍의 최신 주식 정보들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급등 타이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